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예, 첫 번째 물음표는 패전 자초한 공감 재료 공약입니다.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죠? 예, 맞습니다. 이 빌라를 아파트로, 이 네. 대표적 빌라촌으로 꼽히는 이 강서구의 빌라를 대규모 아파트로 재개발하겠다는 대표 선거 슬로건이었죠. 하지만 이 공약이 오히려 세입자들의 반발을 불러서 선거 참패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강서구 24만 4천여 가구 중에 14만 가구가 전월세 임차인인데 이 빌라가 아파트가 되더라도 빌라 세입자들이 다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렇다 보니 특히 빌라가 많은 강서구 화곡 본동, 이 화곡 1동에서 김태우 후보는 진교훈 후보에게 20%포인트 넘게 크게 패배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주로 강서구의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까?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주로 이 낙후된 골목시장이나 이 빌라촌 등 열세 지역 유세를 이어갔습니다. 오래된 주택 모두 새 아파트로 돌려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군데군데 골목골목 다녀보니까 기가 막혀요. 야, 강서에 사는 주민들 얼마나 주거 여건이 나쁜데 재건축 재개발 해야죠. 그렇죠? 예,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보수 성향 유권자들 집토끼를 놓쳤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마곡도시 개발 사업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가양 1동조차 16.2%포인트로 참패했기 때문입니다. 이곳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1.2%라는 가장 높은 지지세를 보인 곳이고 김태우 후보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얻은 지지율보다 13%포인트 높은 50%대 지지를 받았던 곳입니다. 공감 없는 공약만이 패배 원인은 아닐 것 같아요. 선거운동 와중에 후보도 어떤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죠? 예, 김태우 후보 이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들어가는 이 세금 40억을 두고 선대위 출정식에서 애교 있게 봐달라 이렇게 어리광 섞인 농담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. 네. 40억은 벌어들이기 위한 수술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, 여러분. 예, 이 경위가 어떻든 간에 이 김 후보가 이 법원 판결로 자리를 물러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건데 이 당 지도부는 김 후보를 다시 출마시키고 김 후보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이 강서구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는 겁니다. 네.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렇게 큰 선거는 아닌데 사실 이제 지도부들끼리 맞붙으면서 중앙선거가 돼버렸고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고요. 그래서 오늘입니다.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이 모두 사퇴를 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진 거죠? 예, 맞습니다. 참패 이후에 지난 사흘간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책임론, 수습론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서 혼돈해 보였습니다. 결국 수도권 선거에 대한 위기감으로 책임론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입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? 예, 첫 번째 물음표 패전 자초한 공감 재료 공약의 느낌표는 국민 없던 국민의힘으로 뽑아봤습니다. 이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 최고위를 열기로 했다가 이 후속 조치를 내놓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해버렸습니다. 참패 이후에도 우왕좌왕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이제라도 이 국민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예, 두 번째 물음표는 이 와중에 집안 싸움입니다. 네. 지도부,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도부인데 이 며칠간 이 두 사람의 설전이 더 많이 부각이 됐어요. 예, 맞습니다.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 안철수 의원 선거 유세 욕설이 두 사람 싸움의 계기가 됐습니다. 예. 이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.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%가 늘었습니다. 정말로 하고 자빠졌죠? 예,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막말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 지면 안철수 막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. 강서구청장 선거에 참패하자 그 다음 날에 안철수 의원이 내부 총질하는 이준석을 제명하자고 한 겁니다.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의 막말을 다시 한번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응수했고 안 의원은 이준석 제명 서명 운동까지 하겠다면서 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예. 두 사람의 악연 언제부터 시작입니까? 두 사람 악연 2016년 20대 총선 때 이 서울 노원병에서 서로 맞붙으면서 악연이 시작이 됐습니다. 당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이렇게 비유되기도 했었는데 대선 후보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20대 박근혜 퀴즈로 불린 이 전 대표를 20%포인트 차로 압승했습니다.
그리고 두 사람은 바른미래당으로 한솥밥을 먹다가 2018년에 재보궐선거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 문제로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.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? 예, 안철수 의원 2017년 대선 후보로 나가면서 서울 노원병 지역구가 비었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닌 자신의 측근인 김근식 교수의 공천을 줬습니다. 그 이후에도 2019년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가 바른미래당 윤리위가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직위해제 징계를 내립니다. 원래 뭐 이런 부당한 징계 또는 이제 과한 징계라는 거는 하는 쪽이 오히려 좀 심리적으로 네. 위축되지 애매한 걸 당해서 좀 기분이 뭐하긴 합니다. 그래요. 그해 말 바른미래당이 분당될 때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했고 안철수 전 대표도 미국에서 귀국해서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하며 갈라섰습니다.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철수, 오세훈 후보가 나왔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오세훈 후보를 밀었었죠. 또 2022년 지난 대선 전후로 각각 국민의힘, 국민의당 대표로 합당한 이후에도 서로 수위 높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예. 두 사람이 톰과 제리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? 예, 두 번째 물음표 이 와중에 집안 싸움의 느낌표는 국민 심판 6개월 앞으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. 이 전 대표와 안 의원은 10년 전에 이 정치권의 발을 디디면서 이 보기 드문 이과형 정치인으로 국민들에게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습니다. 선대위 상임 고문을 했던 안 의원은 쇄신책 대신 이 전 대표를 걸고 넘어졌고 이 전 대표도 집안 싸움을 확전시키는 모양새인데요.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슬로건이었던 이 힘 있는 여당은 민심의 외면을 받았었습니다. 집안 싸움 대신 이 힘 있는 여당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.